이곳은 어디인데 출입이 통제된 것일까요? 여기는 포베글리아라는 귀신섬이에요. 이태리에 있는 베네치아 섬으로부터 남쪽으로 5km가량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죠. 면적은 한 82,000제곱미터, 약 한 25,000평 정도 되는 사실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태리, 이제 여러분이 혹시 찾아가시려면 이태리와 베네치 운하의 베니스와 리도라는 곳 사이에 작게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불행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출몰하고 있어서 현재도 아주 극소수의 포도 농원 관계자들을 제외하곤 일반 여행객의 출입이 금지된 저주받은 섬입니다. 이름은 포베글리아예요. 자, 이곳에는요, 오래전에는 이제 자그마한 이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베니스와 제노바가 전쟁을 했었던 1380년대 때부터 주민들이 모두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섬이 굉장히 이제 작은 섬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고대 로마 시대 유럽에 역병이 창궐했어요. 병이 났죠. 그 전염병이 돌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염 피해까지 늘어가면서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 섬에다가 격리하고 수용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여기선 떨어져 있는 섬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도시로 다시 데려올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을 그냥 구덩이를 파내고 묻는 장소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역병만 돌았을 때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유럽에서, 로마에서 보니까 이거 이용해 먹기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리고 유행성 독감이 돌았어요. 이런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돌을 때마다 이 섬을 이용한 거예요. 이 섬에다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집어넣고 죽으면 구덩이에 묻어버리고, 이런 식으로요. 기록에 따르면요, 유럽에서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베니스 있지, 베니스라는 도시가 여기서 가깝단 말이야. 베니스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 자체에 죽은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시체 썩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병이 전염이 되니까, 야, 정치자들이, 야, 그 옆에 있는 포베글리아 그 섬 있지, 거기다 감염자들 다 갖다 쳐넣어! 이래가지고 격리시키고 죽은 사람들 그냥 다 거기서 불태워버리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듣는 흑사병, 이 흑사병이 뭐예요? 흑사병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는 분? 흑사병은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전염병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병이 뭐였냐라고 하면 페스트라고 많이 여겨지는 게 통설이에요. 페스트라는 건 콜레라 또는 황열과 같은 걸 부른대요. 근데 페스트가 왜 무섭냐면 공기로도 전염이 되고 접촉으로도 전염이 되고 또 오염된 음식물로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자, 제가 참고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유럽의 전역에 펼친 흑사병은 여러분 사회책에도 나와 있을 만큼 뭐 대단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1340년대 흑사병으로 약 2,500명이 아니라 2,500만 명이 희생됐어요. 페스트란 병은 쥐를 통해서 이동해요. 이 쥐들은 벼룩에 물렸어요. 특히 이 동양쥐 벼룩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그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벼룩이 쥐를 물어서 쥐를 감염시키는 거야. 그런데 쥐가 이동을 하는 중에 또 다른 벼룩이 쥐를 물어서 또 감염이 되고 그 벼룩이 사람을 물게 되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쥐가 사람을 물진 않아. 근데 벼룩이 쥐를 물어서 쥐가 감염되는데 또 다른 감염이 안 된 벼룩도 쥐를 물어다가 다시 벼룩이 이것을 사람한테 옮기는 거죠. 그렇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벼룩이 물린 자리에 궤양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이 패스트균이 사람 안에 세포 안으로 번식하게 되면서 사람의 신경계통에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패스트균이 굉장히 독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의 각종 이 림프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괴사를 만들기도 하고요. 발진에 토열에 게다가 이 패스트가 몸의 각각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서 또 다르게 막 여러 가지 반응이 나서 죽게 되는 거죠. 특히 폐에 들어가면 폐렴 형태의 패스트가 난대요. 그래서 너가 기침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기침을 통해서 다시 패스트균이 공기중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공기중으로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에서라도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가 있는 거죠. 패스트는 초기에 치료를 하면 치사율이 낮을 수 있지만 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100%야. 근데 이게 당시 1350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2500만 명의 희생자를 낳게 했죠. 물론 그 많은 2500만 명의 모든 사람이 이 포베글리아 섬에 왔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에 많은 인구가 포베글리아 섬에 버려진 거죠. 그리고 그냥 묻힌 거예요. 시신은 섬이 파인 그 큰 구덩이에 버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구덩이에다가 시신들을 그냥 둬. 그리고 불을 붙여서 시신을 태워버린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조금이라도 흑사병의 증세가 보이면 이 구덩이에 산 사람까지 같이 집어넣고 불 태워버린 거예요. 어른, 아이, 노인 할 거 없이. 포베글리아 섬은 산 사람이 울부짖는 불구덩이가 됐겠죠. 그래서 총 흑사병 창궐 당시에 이 섬에서만 16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소각됐대요. 포베글리아 섬 자체가 재로 뒤덮였을 정도라고 해요. 점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주민들 자체도 이 섬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 했고 외부인들조차 출입을 꺼려 했고요. 하물며 어부들조차도 이제 혹시라도 그 패스트균이 어떻게 퍼졌을 수도 있을 테니까 주변에 서식하는 물고기조차 잡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섬은 점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섬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의 시도는 있었어요. 현재의 모습인데요. 1527년 베네딕트 수도원의 한 기관이었던 카말도레스라는 곳에 양도가 되었어요. 수도원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아니요, 저희 이곳 쓰지 않겠습니다 하고 양도를 거부했어요. 1661년에는 이 후손들이 섬에 마을을 새로 건설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때, 할머니 때가 이 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좀 마을을 이제 좀 제대로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지만 정부가 거부했어요. 1777년 섬이 공공보건회의의 그 사법부의 관리하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섬에 대해서 누군가가 관리하기를 계속 떠민 거예요. 여기는 좋지 않은 섬이니까 일단 많은 희생자들을 낳았고 그러다가 사법부의 관리하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베니스에서 이제 배로 이동해오는 사람들 또는 물건들이 검역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793년 여기서 옮겨져 오는 배에서 또 전염병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섬이 완전 봉쇄됩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에 들어오면서 나폴레옹 정권이 들어오면서 섬의 봉쇄가 풀리게 되죠. 하지만 100년 이상 동안 이 섬은 그냥 방치됩니다. 누가 이 섬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게 방치됐던 이곳이 1922년 정신병원이 지어집니다. 이렇게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곳에다 정신병원을 세운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갈수록 태산이네요.
정신병원 원장은요, 이태리 전역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으로 데려와서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정신병원이라는 것은 일반 도시 근처에 있긴 좀 힘들고, 그리고 가족들도 어쩌면 이 가족을 좀 이제 당시에는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곳에 오게 됐죠. 그런데 병원이 개설됐을 때부터 환자들이 이상한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공통적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온 몸이 약간은 썩어 들어가는 모습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어떠한 혼들의 모습들을 계속 목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의사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죠. 정신병원 원장한테도요.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방에서 이상한 거 봤어요. 막 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 제 방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원장은 믿지 않았어요. 야, 무슨 정신병원 환자들이 뭘 봤다는 소리를 뭘 믿냐? 원래 쟤네들이 보는 게 이상한 것들이야. 쟤네들이 보는 건 원래 현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환자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상한 그 영혼체를 봤다는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아예 자신의 환자들이 점점 더 정신병이 심해진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정신병의 원인을 찾겠다고 하면서 핸드 드릴과 망치와 끌을 사용해 환자들의 머리 뚜껑을 열기 시작했죠. 말 그대로 환자들의 뇌를 수술하겠다면서 머리를 열고 뇌 수술을 시작했어요.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다 뇌의 뚜껑을 열고 수술을 받진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태리의 본 정부와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고 외부인의 침입이 전혀 없는 이곳에서 자신이 원했던 어떤 정신과적인 인체 실험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의사인데 의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생체 실험을, 이런 악행을 수년간 계속 이곳에서 실행을 합니다. 사실 이 섬은 정말 전염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그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불구덩이에서 죽고 싶었겠어요? 그런 많은 원한이 있는 영혼들이 불에 타 죽은 곳인데 그 위에 지어진 정신병원에서 또 다른 많은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죠.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포베글리아 정신병원의 사진입니다. 현재는 폐허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곳은 정신병원이었죠. 자, 그렇게 환자들은 매일 밤 무언가 이상한 영혼에 괴로워했고, 또 낮에는 그 이상한 걸 봤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자꾸 수술을 해대니까 괴로워했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원장의 침실에 온몸이 썩은 귀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원장을 잠을 잘 수 없게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너무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분명 이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는데 점점 자신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끝내 그는 병원의 높은 탑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결심하죠. 그리고 병원의 그 탑 꼭대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살하는 장면, 그가 뛰어내리는 장면을 목격한 한 간호사가 있어요. 그 간호사는 그때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건물의 꼭대기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그는 분명 그때 당시에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그때 하얀 안개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 사람 몸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가 목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분명 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아플 텐데 그가 더 힘들어하는 건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간호사가 증언을 했지만 그 병원 관계자들은 저 여자도 실성했네 하면서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신병원 원장이 자살하고 나서 포베글리아 섬은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이르렀죠.